클린스만 감독이 경질을 당했습니다. 이 경질당한 감독에게 자녀 임기 동안의 연봉 상당액에 대한 위약금 70억을 지급을 해야 될까요? 정답! 결론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도깨비입니다. 화가 났습니다. 제가 화가 많이 났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많이 화가 났을 거예요. 요 며칠 사이에 우리나라 축구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스포츠라는 게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물론 실력에 따라 또 훈련 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는 실력과 또 우연이 지배하는 지배하는 스포츠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나라 이젠 전이죠. 경질됐으니까 전 국가대표 감독팀 클린스만 감독이 결국 경질을 당했는데 이분한테 위약금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것을, 위약금이라는 그 법적인 내용에 대해서 썰을 풀 건데, 뭐 썰을 풀기 전에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일단 재택근무하고 70억 번 썰 푼다. 대단하죠. 제가 알기로는 이분 연봉이 한 20억, 물론 뭐 세전 연봉이고 또 어떻게 정확히 산정이 되고 또 부가적인 조건들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웬만한 사람들은 벌기 힘든 그런 소득인 거죠. 근데 그거 갖다가 그 계약 기간이 한 뭐 몇 년 된다고 하는데 그걸 한 반도 못 채우고 나가면서 자신이 자녀 임기 동안에 받았어야 될 연봉을 위약금으로 한 70억 정도를 받는다고 하니, 이거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뭐 하는 척이라도 하고 돈을 받는 거면야 그러려 하겠지만은, 이제 일을 안 하고도 돈을 받는 거니까, 아니 이게 위약금제도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70억을 과연 클린스만 감독에게 다 줘야 될까요? 오늘 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해먹고 한국에서 해먹고, 미국에서는 여러분 위약금으로 82억을 줬다고 해요. 미국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 인구가 많고 또 최강대국이잖아요. 미국 하면은 뭐 농구, 야구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미국 축구가 월드컵 순위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미국 뭐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보다 성적이 거의 대부분 좋은 것 같고요. 하여튼 미국에서 잘렸어요. 미국에 잘려가지고 위약금으로 82억을 받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70억을 받는다고 해요. 뭐 정몽규 축구협회장에 대한 이제 비난도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분이 또 뭐라고 했는지도 살펴볼 거예요. 자, 다시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을 당했습니다. 이 경질당한 감독에게 자녀 임기 동안의 연봉 상당액에 대한 위약금 70억을 지급을 해야 될까요? 정답! 결론은 기본적으로는 지급을 해야 되는데 70억을 다 지급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제가 계약서를 보고서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100%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제가 최대한 정보를 수집해본 결과에 따르면은 70억을 다 주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주는 사람 마음이니까 축구협회에서 쿨하게 그래 우리나라 축구협회, 왜냐면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가 결국 외국인 감독을 많이 모셔오려고 하는데 나중에 이게 위약금에 대해서 결국 좀 깎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 법적 분쟁을 비화가 되면은 차후에 다른 실력 있는 외국인 감독을 좀 모셔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시잖아요. 중국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외국인 선수와 감독들한테 높은 연봉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연봉이 다 지급이 안 되고 법적 분쟁까지 갔는데 중국 법원에서 그 자국 팀한테 유리하게 판결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국가 신인도나 뭐 그런 어떤 신뢰의 문제를 비화될 수가 있는데, 아니 뭐 신뢰고 나발이고 일단 이 70억을 다 줘야 되냐, 지금 당장 국민들이 혈세가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제 결론 다 안 줘도 된다. 왜? 지금부터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위약금이라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위약, 그러니까 약정, 계약을 위반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이에요. 근데 이게 위약금이 그냥 계약 어겼으면 당연히 줘야 되는 돈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민법 398조 보시면요, 이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제가 부르거든요. 1랑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약을 했는데 한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계약 내용도 이행을 안 했을 때 손해배상을 이제 해야겠죠. 근데 그 손해배상을 할 때 네가 채무불이행을 한 정도가 어느 정도고 또 이행한 정도가 어느 정도라서 너가 그 상대방한테 지급해야 될 손해배상액은 얼마다라고 이게 따지는 게 법적 분쟁으로 가면 이제 하세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계약을 체결할 때 만약에 우리 당사자 한 명이라도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은 손해배상으로 얼마를 지급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그 지급해야 될 손해배상을 아예 처음부터 그 액수를 딱 정해 놓는 거예요. 그 액수를 정해 놓으면은 손해배상에 대한 어떤 액수 산정의 다툼 없이 딱 그 금액으로 쿨하게 너 잘못하면은 너 3억 내야 돼. 우리 계약서에 위약금 3억이라고 써놨어. 이 3억은 네가 채무불이행을 했을 때 대비한 손해배상액이야. 너 이거 깎으려고 하지 마. 라는 게 이제 위약금의 기본적인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그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이 항을 보시면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야, 법에 적당히란 말이 나왔어. 이 적당히 어느 정도? 이거 되게 불확정한 개념이죠. 또 손해배상액 예정은 이행이 청구나 계약 해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위약금의 약정은 여기 나옵니다.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래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추정해. 근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이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라 우리에서 법적 용어로 위약벌이라고 해요. 위약벌. 위약벌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벌금 같은 거예요. 벌칙.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벌을 주는 거예요. 야, 너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은 난 손해배상 금전 배상을 하고 너 이거 계약을 안 지킨 너의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돼. 그래서 손해배상액과 위약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이제 위약벌로 가는 경우는 채무불이행의 정도가 매우 나쁘고 또 그것이 이제 고의적으로 뭔가 이렇게 상대방한테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기 위해 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렇게 상대방한테 이중적인 금전 지급의 위험을 부담하게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채무불이행하는 손해배상을 예정할 수가 있고 그런 손해배상 예정액이 위약금이다. 그러니까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 추정하니까 이번 축구협회 클린스만 감독의 위약금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해배상 예정을 추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럼 법도깨비님 이거 좋은 거 있네 민법에. 자, 손해배상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때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니까 이거 우리 대한민국 법원에 가져가서 소송 제기한 다음에 이거 감액해달라고 청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 감액. 자, 적당히 70억 위약금이니까 이 감독이 말이에요. 법도깨비님 제가 이거를 기사들을 봤더니 아니 무슨 뭐 1년에 적어도 뭐 며칠 이상은 대한민국 있겠다고 해놓고는 자기는 그거 다 안 지키고 미국에 가 있더라. 이번에도 무슨 아시안컵 끝나고 무슨 패배 원인 분석하지도 않고 바로 미국 갔더라. 회의도 무슨 화성회의로 참석했다더라. 이런 내용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손해배상의 예정을 감액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에 관한, 그러니까 과다한 것도 그냥 과다하면 안 되고 부당에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고 또 감액을 할 때도 적당히 감액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요소는 결국 법원이 이제 판사님이 딱 여러 가지 사정을 보고 판단을 할 건데 방금 말씀하신 요소는요. 어떻게 보면 클린스만 감독이라는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감독으로서의 지켜야 될 의무가 뭡니까? 좋은 성적을 내야 결과가 좋아야 되고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좋아야 되고 또 어떤 결과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 축구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유소년 선수들을 발굴하고 국내 리그를 해서 좋은 선수들을 어떻게 보면 경쟁을 또 시켜가지고 이 대표팀의 분위기가 단순히 어떤 학연 지연으로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뭐 해외 빅클럽에서 뜬다는 이유만 데려오는 게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명감과 애국심을 가지고 뛸 수 있는 선수를 선발하는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대한민국 감독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아니 일단 대한민국 감독이 또 명시적으로 국내에 며칠 이상 있겠다고 해놓고서는 그걸 안 지켰으면 대놓고 채무불이행을 한 거죠. 물론 이 경우 여러분들 대한민국도 채무불이행을 한 거죠. 축구협회도. 왜냐면은 아니 5년 동안 계약기간 보장한다고 해놓고서는 어쨌든 그 4강은 갔지 않냐 성적을 다 냈고 뭐 그래도 어쨌든 뭐 훈련장에서 아예 무단 불참한 것도 아닌데 감독이 기본적으로는 그 계약기간을 보장해야 되는데 계약기간을 다 보장하지 않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해 버렸으니까 이것도 대한민국 축구협회도 채무불이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양 당사자 모두 채무불이행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클린스만 감독과 대한축구협회 사이의 계약서에 위약금 70억 원이 그 제법 몇 조, 제10조 만약에 일방 당사자가 채무불이행했을 경우에는 특히 대한축구협회가 채무불이행을 해서 계약기간 중 감독을 부당하게 경질했을 경우에는 그때 자녀 임기에 대한 연봉을 다 지급하기로 한다. 그리고 그 액수는 뭐 자녀 임기의 1할 계산해서 얼마 며칠 곱하기 이 사람 1급 해서 이번에 70억을 계산해서 70억을 다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위약금 규정 내용대로라면은 법정 다툼 갈 것도 없이 그냥 이거 계산해서 경질한 날에서 이제 그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1화 계산한 다음에 자녀 임기 1화 계산해서 그 금액을 해가지고 바로 일시급으로 클린스만 감독님 계좌로 쏴주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위약금 약정에 따른
해석인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감액을 해야 됩니다. 저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뭐 단순히 그냥 뭐 경기 결과에 따라 그냥 승패가 갈린 건 모르겠는데, 뭐 제가 굳이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자본도 많았고 감독으로서 채무 불이행을 했기 때문에 이 감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액을 해야 되냐가 문제예요. 판례 봅시다. 보시면은 여기서 부당에 과다한 경우라 함은 쭉쭉 가서 각 지위, 계약 목적 내용, 손해배상 예정한 동기,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 거래가 나온 등 모든 삼작을 찹작해서 일반 사회감점에 비추어서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는 데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 참 일단은 여기서 가장 거슬리는 단어는 경제적 약자인 거죠. 근데 이걸 이제 깎으려면은 뭐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 압박을 가했냐가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대한축구협회예요. 왜냐하면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채권자는 클린스만이거든요. 그럼 채무자가 대한축구협회인데 대한축구협회가 이제 경제적 약자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물론 이 판례 문구가 옛날 거기 때문에 뭐 지금도 이 판례 문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냐고 하면 아니긴 한데, 일단 경제적 약자라는 문구를 차치해 두고 생각을 해봅시다. 좀 동등하죠. 뭐 클린스만도 이제 선수 시절에는 거의 세계 탑 클래스 선수였다고 하고, 어떤 이제 뭐 그 사람의 능력을 떠나가지고 감독으로서의 레코드는 화려하죠. 뭐 독일 축구 대표팀, 미국 축구가 대표팀 감독도 했으니. 그러니까 뭐 양 당사자가 뭐 한쪽이 현저하게 뭐 노동자나 뭐 그런 지위는 아닌 것 같아요. 계약 목적 및 내용, 이게 문제인데, 자 계약 내용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년에 며칠 이상은 대한민국에 있는 게 분명히 계약서에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내용이 없었으면은 도대체 뭘 근거로, 아니 클린스만 감독이 적어도 뭐 1년 365일 중에 200일은 대한민국에 있기로 했는데 그거 다 안 채우고 미국 가고 유럽 가고 자기 뭐 고작 보고 싶다고 가버리고, 이게 뭐냐 했을 때 계약의 내용은 분명 클린스만 감독이 1년에 며칠 이상은 대한민국에 체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대한민국 왜 가둬놓습니까? K리그 발전시키고 유소년 발전시키고 장기적으로 한국 축구를 발전시키는 어떤 좋은 토양분을 만들어내. 옛날에 우리 누구냐 저기 벤투 감독이나 뭐 그런 우리나라에서 저희 어떤 존경을 받았던 외국인 감독들은 다 K리그 직관하고 가족들 다 한국으로 데려와서 살면서, 아니 가족을 보고 싶으면은 가족을 대한민국으로 데려오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대한 축구협회가 가족들에 대한 경비도 어느 정도 지원해줬을 거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동네, 가장 좋은 아파트, 가장 좋은 뭐 주상복합 삐까번쩍한 데서 큰 평수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럼 우리 그거 와서 가족들은 한국에서 이제 K푸드 맛있게 맛보면서 생활을 하고, 자기는 뭐 수원, 뭐 서울, 뭐 전주 다니면서 K를 경기 직관하고 VIP석에서 거기 가면은 뭐 자기 혼자 보겠어요. 다 이렇게 구단 관계자 나와가지고 다 설명해주고 VIP로 모시겠죠. 근데 그런 계약의 내용을 이해를 안 했다. 그리고 계약의 목적 마찬가지로, 아니 계약의 목적이 아시안컵 우승도 뭐 목적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 달라는 거, 대한민국 축구를 발전시켜 달라는 게 계약 목적이잖아요. 아니 안 그랬으면 대한민국 감독 데려야죠. 왜 외국인 감독을 데려야? 아직은 축구 선진국이라고 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축구보다 수준이 높으니, 수준 높은 나라에서 온 전문가가 대한민국 축구를 그 나라만큼 이끌어 업그레이드 시켜 달라는 게 계약의 목적인데, 그런 목적을 봤을 때는 도대체 클린스만의 행동이 계약의 목적,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서는 이 위약금을 다 가져갈 정도의 그런 행동이냐라고 했을 때는 누가 거기에 대해 예스라고 할 수 있겠냐고. 손해배상 예정한 동기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감독들 입장에서는 뭐 당장은 성적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자녀 임기를 보장받아가지고 안정적이고 또 좀 천천히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그런 그래프를 그리라는 것이 손해배상 예정한 동기고, 그 기간 동안은 일부 과열된 언론들이 비난할 수 있어도 축구협회가 좀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게 손해배상액 예정한 동기인데, 이 형님이 이거 기사 보세요. 이거 이제 어이가 없어가지고 대단해요 진짜. 자, 클린스만 위약금 하면은 8년 전에 미국에서 24억이구나. 82억. 액수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수십억의 위약금을 챙겼으니까, 도대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 손해배상 예정한 동기가 이 사람을 보호해주라고 원래 있는 건데, 반대로 이 사람은 이걸 역이용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일단 내가 이 이름값이 있으니까 처음에 좀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선수들 방관하고 그냥 이제 빅클럽 선수들 데려오고 인기가 좋은 그런 선수들 데려오면은 언론들이 알아서 박수 쳐줄 테니까, 그러고서 자기는 그냥 대한민국에 체류하라는 나라도 안 시키고 그냥 삐까뻔쩍하게 놀러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도 돈 뜯고 한국에서 돈 빼가니까, 그런 행동들이 과연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에 맞는 행동이냐 했을 때 아니냐라는 거죠.
예상 손해액이 크기 너무 크죠. 70억이라는데 제가 뭐 축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감독을 데려오는 금액이 얼마나 적정한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여러분 연봉이 한 20억이니까 연봉 20억이면 우리나라 소득자 중에서 정말 어느 정도의 그 소득이 될지 모르겠어요. 클린스만이 선수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선수는 주고 몇억 되고 굉장히 돈 많이 받는데 감독으로만 되면은 굉장히 이게 짜요. 무슨 뭐 무리뉴 감독, 뭐 알리네 퍼거슨 감독 이런 사람들이 뭐 당연히 일반인에 비해서는 엄청난 고의 연봉이지만 슈퍼스타 선수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연봉이 작다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 데려오면은 뭐 기껏해야 몇십억 주는 건데 그럼 우리 몇 년 동안은 계속해서 이 사람한테 감독이 두 명 있게 되는 거죠. 새로운 감독을 데려온다고 하면은 클린스만 정도의 액수의 금액은 이제 연봉을 챙겨줘야 될 텐데 그 기간 동안 대한민국 가뜩이나 우리나라 지금 인구 줄어가지고 세수도 줄고 있는데 이 예상 손해액이 크기가 지극히 크다. 국부 유출이 심각하다.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 일반 사회관념은 어떨까요? 이게 그냥 뭐 여론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 우리가 이런 거 위약금 법원에서 깎으면은 나중에 외국인 감독들이 한국 축구협회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을 가질 수 있긴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호구 잡힐 수도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러면 우리나라도 국내에 좋은 감독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외국인 감독에 집착해야 될 필요도 없고 하여튼 이런 일반 사회 감정에 비추어서 비록 대한축구협회의 어떤 대외적 신원도를 고려할지라도 이런 경우까지 우리가 호구 잡히면 안 되겠다. 그렇다고 우리가 위약금을 아예 우리 주기 싫으니까 못 줘라고 뻗팅길 수도 없겠죠. 왜냐면은 만약 뻗팅기는 날에는 진짜 아무도 대한민국 안 오려고 할 거예요. 중국골 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사회 관념들을 비추어 봤을 때 전액은 아니고 어느 정도 현저하게 적당히 법원이 좀 감액을 해서 뭐 70억까지 다 주긴 좀 그렇고 한 뭐 30억 준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축구는 아닌데요. 여기 보시면은 공사 현장에서 보통 위약금 약정 많이 하거든요. 공사 대금이 이제 181억 5천만 원이었고 계약이행 보증금이 이제 4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보시면은 자 실착공일이가 너네 빨리 공사해서 이거 빨리 건물 완공하지 않으면은 계약 보증금 1금 4천만 원 당연히 지급을 하고 1금 4억 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라고 기재돼 있어요. 근데 이게 좀 181억 공사니까 위약금 4억이 총 공사대금 181억인데 위약금 4억이면은 이게 뭐 10%도 안 되는 금액, 뭐 기껏해야 뭐 4% 되는 금액이니까 위약금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애초에 계약 이행 보증금이라는 거 먼저 지급을 했고 만약에 이때까지 이거 착공 못하면은 위약금을 떠나서 이 계약 이행 보증금은 그냥 몰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봤을 때 이 채무 불이행을 해서 원고 외문 손해 정도가 그렇게 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이제 볼 것이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원고가 지급한 계약이행 보증금이 4천만 원인데 그 10배에 해당하는 4억은 손해배상 예정을 부당히 과다하다. 왜? 너네 4천만 원 어차피 보증금 받아가는데 왜 또 그 10배 해당하는 금액을 또 받아가려고 하냐. 그래서 여기는 무려 이 위약금의 4억으로 분명히 여기 보면 4억으로 기재를 했는데 이거를 4분의 1이나 깎았어요. 4분의 3을 깎아서 4분의 1로 감액을 했습니다. 50% 감액했으니까 만약 이런 판례 사안이 우리 경우에도 클린스만 감독의 경우에도 들어온다고 하면은 70억 4분의 1 깎으면 얼마야 벌써? 15억인가요? 그 15억만 주고 나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15억을 누구한테 부담시킬 것이냐? 그래서 또 이제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어디 갔어? 죄송합니다. 이게 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께서 하신 말씀이 공식 브리핑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일단은 대한축구협회 고문 변호사와 클린스만 감독 위약금 문제 논의를 시작하는 입장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대한축구협회도 여기도 뭐 이상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위약금 전액 주기 싫겠죠. 여기서 위약금 전액 지급했다고 하면은 막 또 국민들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뭐 어떤 이게 형식적인 절차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위약금 문제 논의를 시작하는 입장을 전했는데 대한축구협회 재정에 부담이 된다면 자신이 재정적으로 힘을 보탤 의향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래가지고 재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 참 애매한 말이죠. 물론 뭐 협회장 이 모든 것들이 협회장만의 책임이냐라고 하면은 그것도 아니겠죠. 기본적으로 감독의 책임이지만 아니 협회장님이 감독 데려왔는데 그 감독의 개판 쳤으니 협회장도 책임이 있긴 없진 않겠죠. 그러니까 하도 지금 뭐 비난 화살이 가니까 본인이 그럼 사임을 하든가 사임하기 싫으면은 위약금 중에 뭐 상당 부분은 본인 돈으로 부담하라는 여론이 있으니까 재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고민하겠다라고 밝힌 건데 그러면은 다 우리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아까 판례처럼 위약금 4분의 1로 깎아버리고 그럼 10억 되니까 10억 정도면 정명구 회장님이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세금 한 푼도 안 들어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라고 제 스스로 희망으로 돌려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위약금이 클린스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위약금을 여러 번 그런 아파트 계약이나 이런 경우에 많이 아니면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관련해서 계약 체결할 때 위약금 많이 넣으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물론 채무 불이행이 없는 게 베스트죠. 근데 사람이 살면서 채무 불이행이 없으리라고 보장할 수가 없고 정말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위약금이 있는데 위약금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전액 다 주는 호구딜은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감액을 하는 게 판례 문구가 아니라 애초에 민법전에 얘기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약금을 지급해야 될 일이 생기면은 감액에 대해서 딜을 해야겠죠. 상대방도 감액해서 바로 준다고 하면은 딜에 뭐 응하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클린스만도 마찬가지. 클린스만 지금 이제 한국 떠났잖아요. 이미 지금 미국에 아시안컵 끝나 이틀 뒤에 미국 갔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 갔으니까 뭐 하여튼 거기서도 얘기가 오긴 하겠지만은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 분노가 들고 이 클린스만 감독에게 주는 돈이 최대한 적어졌으면 감액됐으면 좋겠고 감액은 협회장님께서 전액 다 부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고요. 항상 여러분 댓글로 궁금한 주제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 생활법 고민을 덜어드리는 법도깨비가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드리고 항상 영상 보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